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또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경 배우님이 출연해주신 영화를 연출한 서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인천 미림 극장에는 작년에 그 감독님께서 연출해주신 복지식당이라는 영화 때문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덕분에 그 인연으로 이렇게 안경이라는 영화에 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감독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제주에 지금 살고 계신데 오늘 이 GV를 위해서 방금 도착을 하시고 끝나고 또 바로 가셔야 돼서 제가 조금 너무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그렇지만 이 영화와 정말 뗄래 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서 감독님을 끝까지 이렇게 강추하는 마음으로. 네. 저도 뭐 오랜만에 작품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전작까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뭐 올만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네,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진행은 안 했지만 일단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 뭐 한 7월 정도 되면은 뭐 너무 덥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영화들을 생각하다가 안경이라는 영화를 제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자주 보는 영화여서 휴가 가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선정을 해서 리스트업을 했는데, 저 말고 굉장히 많은 여배우님들께서 이 영화를 리스트업에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영화인데 제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아니 뭐 여성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미니멀 라이프를 좀 지향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영화이라서 우리 현대인들이 되게 동경하는 삶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여배우님들이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할 만하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여행, 먹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이야기해보면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좀 대화를 해봤어요, 감독님하고. 그래서 총 5가지 정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사색, 이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어떤 여행지에서의 사색, 그리고 갑작스러운 여행, 그리고 하바다라는 어떤 섬 안에 있는 그런 장소. 이 사색이라는 단어가 타소가레루라는 일본어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방구석 일렬이라는 방송사에서는 젖어들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젖어들고 생각해보고 뭔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이 오기가미 감독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뭐 저는 이분 영화를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편을 봤는데 뭔가 하나의 그 영화를 계속 관통하는 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인생관, 그것이 뭐 영화의 투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추정해본 결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추정해본 결과 이분은 우선 굉장히 미니멀한 아주 단순한 삶, 그리고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것들,
그게 이제 뭐 음식과도 관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에서 나온 체조나 뭐 움직임,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휴식. 그 휴식이라는 게 단순히 쉰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우리 몸과 정신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화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한 거기에 아마 사색도 그 휴식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감독님은 그런 인생관을 가진 분이 아닐까? 예, 그리고 이 감독님의 작품들 속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예쁘게 다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 다 등장하고, 이렇게 어떤 그 아주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사람들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이 감독님의 인생관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 중에 이제 사색에 대한 것이, 그리고 이게 주제죠. 현대인들이 쉬려고 하고 그리고 사색을 하려고 해도 사실 휴식을 제대로 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 이제 타이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가서는 좀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이코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 마지막에는 이 젖어들기가 그 젖어들기는 아니겠지만 함께 그 사람들과 이제 좀 지내면서 그 안에 동화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의도했던 바대로 그 공간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있으면서 사색을 배우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타이코가 거기 계신 분들이 타이코를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타이코가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서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색을 한다고 여기서 사색이 뭐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 계신 그 관객분들은 사색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사색이라는 게 뭐죠? 저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쭤봐도 되나요? 예. 아, 네, 말씀. 사실은 이제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생각을 하는 게 또 강박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힘든 일을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건강 관리를 잘한다라든지 또 일 잘 풀린다라든지 하면 좀 철학적인 사유라든지 담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의 뭐 문명 사색을 어떻게 할까? 포스트 모더니즘 막 무슨 뭐 담론이 이러면 또 머리 아파집니다. 일단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하기 싫어서 그냥 일부러 음악을 듣는다든지, 경우에 따라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좀 지적인 분이긴 한데도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잘 못 보고 그냥 음악만 듣는다 이런 분을 봤습니다. 일부러라도 사색을 일부러 안 하려고 들어가는 편이죠. 복잡한 생각을 안 하려고, 차라리 좀 멍 때리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일이 있어서 밤을 새고 왔는데 항상 미리 올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 참 좋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좋고. 잠시 공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림에서만 할 것이. 그 영화 참 좋았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그 타이코가 뭐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죠? 영화 속에서 그런 정보를 감독님이 굳이 이렇게 그렇죠. 상세하게 여기는 주지도 어떤 않고. 인물도 뭘 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필요가 없죠. 이 공간에서는. 그것도 이 감독님의 인생 세계관, 인생관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또 그 얘기도 또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코가 그 유지 여기 네. 민박집 주인 주인님. 유지에게
네, 네, 오늘 여배우가 행사에 사랑한 대해서 일본 영화 그렇습니다. 예, 유지에게 물어보죠. 사색이 뭐 어떤 특별한 뭐 방법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나요? 아무튼 뭐 사색을 뭐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유지가 대답하기를 뭐 그냥 추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정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색이 어차피 더 거창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거든요. 그냥 추억하는 거 아니면 뭐 누군가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별 뜻 없이 이렇게 툭 던지고 만다는 거죠. 근데 아마 타이코가 마지막쯤에 제 기억으로는 실타래 이렇게 뜨개질 하다 실타래가 굴러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걸 딱 짚고 바다를 잠깐 보는데 풀샷으로 바다와 타이코의 모습이 보여요. 그때 타이코가 바다를 직시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노을이 질 때 가끔 사색을 해요라고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초반에. 근데 그때 타이코는 실타래를 줍고 바다를 처음으로 직시한 것 같아요. 아마 타이코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실로 짠 걸 사쿠라님한테 네. 선물을 주고 간 장면이 나와요. 떠나기 전에. 그래서 아마 이분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한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유지 씨가 추억하거나 누군가를 떠올리는 정도의 사색. 그러면 이 분은 그걸 처음으로 이 곳에서 경험한 아주 뜻깊은 순간이 아닐까. 제가 감독이라면 그렇게 장면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색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생기고 이곳에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길게 얘기했구나. 또 장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우리가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없애야 됩니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장소라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접하고 있는 어떤 문물과는 좀 떨어진 장소잖아요. 오롯이 그리고 나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장소에 혼자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하마다라는 공간을 어떤 인플루언스가 딱 이렇게 포스팅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거리면 사색도 굉장히 그럼 해운대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광안리 뭐. 저런 장소는 진짜 보존해주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면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곳에는 건물들이 없잖아요. 그 차 타고 가다가 지도 장면이 오잖아요. 지도 장면을 보면은 쭉 가다가 뭐 불안해지는 지점에서 2분 정도 가면 도착한다 뭐 이런 식의 지도로 그걸 설명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다 풀떼기밖에 없고 사실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본능적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는 모습이 좀 엿보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 하마다 네. 그러니까 유지라는 그 주인, 그 다음에 하마다라는 공간,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사색, 혹은 그 유지라는 사람이 곧 그 하마다라는 장소가 아닐까. 그 공간, 그리고 결국 또 유지와 하마다가 감독의 생각하는 또 감독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감독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유지는 곧 감독의 생각과
감독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유지가 하는 행동, 유지가 말하는 것들이 결국 감독이 원하는 또 감독이 찾고 싶어하는 우리 그 현대인들의 휴식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마다란 공간도 결국 감독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제일 처음에 그 주인공 뭐죠? 타이코가 왔을 때 그 유지가 그 방을 소개해주면서 이쪽으로 가면 마을이고 이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맛집은 어디 있어야 하고, 뭐 저기 커피숍은 어떻게 가야 되고 세탁은 어디, 세탁소는 어디 있고 병원은 어디, 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그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이런 거 꼭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처에.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유지는 당신이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지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권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감독님이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면 약간 점프해 볼게요. 음식이 이제 너무나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것도 저는 가재 먹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정말 어떤 플레이팅도 필요 없이 그냥 통째로 찜으로 쪄가지고 그냥 들고 약간 본능적으로 뜯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카모메 식당에서도 나오지만 그 매실에 관해서도 굉장히 약간 좀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감독님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매실에 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낚시를 해서 또 생선을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원시적이라면 원시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좀 이런 도시 안에서는 좀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은. 그리고 또 음식이라는 게 사람을 모이게 하잖아요. 여기엔 또 각자 사색을 각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도 음식이나 음악 같은 게 있으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신선했어요.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처럼 보여졌었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고요. 그 카모메 식당이라는 작품에서 그렇고 매실을 그렇게 애찬을 해요. 그 매실 이렇게 다 드시죠? 매실 뭐 해서 먹죠? 매실 제가 알기로는 매실 청으로 장아찌, 요리하고. 네. 뭐 청, 그 다음에 뭐 술도 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매실로 하는 음식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매실로 할 수 있는 음식 뭐였나요? 장아찌. 예. 장아찌. 장아찌도 이렇게 좀 짜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달달하게 네. 새콤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매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매실을 장아찌로 담은 것, 그다음 매실 원액 매실을 짜가지고 이렇게 농축해서 만든 원액, 그걸 집에 항상 두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과민성 대장증상 증후군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장에 탈이 잘 났거든요. 항상 그 매실을 주시더라고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매실을 줘. 왜 이걸 먹으라고요? 배 아플 때는 이게 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그 우리 그 장이나 이런데 그 독소 혹은 뭐 세균을 이렇게 좀 뭐 해준 그런 게 있대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뭐 어머니께서 의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배가 안 아프긴 해요, 사실. 그게 뭐 의학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매실을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도 이렇게 매실을 애찬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 사실 계시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매실을 좋아하시나. 카모메 식당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지가 매실을 이렇게 담아서 손님들에게 권하고 내년엔 매실이 더 잘 담궈질 거예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김치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엄마가 그 이번 김치를 잘 담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어깨가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 해 김치가 약간 조금 잘 안 된 것 같다, 김장이. 그러면은 이제 김치를 먹을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엄마들은. 아, 이번에는 뭐 소금이 안 좋았어.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안 좋았어. 맛있다 말 나올 때까지. 네, 엄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래도 본인은 마음에 드시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뭐 젓갈이 잘못됐어, 아니면 어떨 때는 배추가 또 너무 셀 때가 있거든요. 상태 그 환경에 따라서. 뭐 장마가 오면 또 뭐 너무 이게 뭐 안 됐다던가, 아니면 소금에 절일 때 어땠다던가, 약간 그런 의미인가? 일본에서 매실이? 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 네. 드디어 제가 감독님을 그것을 이 감독님 알 수 있게 대신해서 좀. 됐군요. 예. 그 일본 사람 있어서 그 매실이 밥 다음에 매실이에요. 어떤 일본에서는. 의미에서 파 다음에 그러니까 밥이 있으면 매실이 있어야 된다. 밥. 밥. 네, 밥이랑. 네. 그래서 가난한 시절에 도시락이 있잖아요. 거기에 밥이 있으면 매실이 하나 중간에 그게 일본 국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식당 그 도시락의 재고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일본에서 오신 예, 일본에서. 약간 들으신. 너무 감사합니다. 말투가 예. 그럼 한국으로 따지면 김치와 같은 게 많네요. 근데 밥과 아까 김치. 저희 이 배우님 말씀하시는 올해 김치가 잘 담겼다, 잘 만들었다 이런 관념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매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을 구하기가 매실이 쉬운가요? 네? 매실을 구하기가 쉬운가요? 쉽죠. 쉬운데 어쨌든 반찬에 매실이라는 게 하나의 뭐 한국에서는 반찬의 김치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매실은 그 마음의 고향 같은 일본 사람에게서 그래서 막 카모메 식당이라든가 네. 이번에 메간에도 이렇게 매실이 감독님 컨셉으로 네. 있던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은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이래서 저는 관객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실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 너무 오기가미 감독님한테 어떻게 메일이라도 보내서 물어봐야 하나? 그리고 근데 감독님을 대신해가지고 너무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신. 나오셔야겠는데. 해결이 됐네요. 예,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매실을 애찬하시지? 그래서 이제 그 카모메 식당에서의 매실, 그 주먹밥에 매실을 넣어서 그 맛이 정말 궁금해서 너무 담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 감독님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그 맛을 그냥 느껴가는 담백한 맛이라는, 우리말로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경에서 또다시 매실이 나와요. 그것도 되게 극찬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카모메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매실인데, 왜냐하면 매실이 봄에 나잖아요. 여기에 손님들이 봄에 찾아와요. 그러면 이 유지 입장에서는 가장 싱싱하고 좋은 매실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 그런 그 손님들에 대한 기다림,
그 다음에 본인이 유지하는 어떤 관계, 그리고 이 감독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관계보다는 거리감이 있지만 되게 담백한 거죠. 예. 그래서 음식과 이 관계도 또 그런 면에서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또 팥빙수도 나오잖아요. 그 빙수 대박이죠. 네, 팥도 조리는 그 안에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 네. 굉장히 저도 요리하면서 조급해지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이. 근데 모든 그 재료와 이런 것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서 그 만들어가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감독님의 어떤 철학에 좀 담겨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얼음 갈 때 보셨나요? 온몸을 사용해서 되게 열심히 가요.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시럽도 그 막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팥과 얼음과 그 시럽 세 가지만 들어있는 아주 단촐한 그 팥빙수를 너무 단순한 거죠. 네,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건 이건 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시다면 그 바닷가에서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팥을 보답을 받고 그와 더불어서 사세까지 하고 돈 대신에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꼬마 아이는 예쁘게 접은 종이로 만든 선물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야채를 이렇게 싸가지고서 턱 주시고 가신단 말이에요, 쿨하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그 인물 중에서 유지 씨나 하루나 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 연주를 해서 음악을 선사해 주는데, 정말 돈이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면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뭐 딱히 연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보여주고 간절하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혹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생각하시는 것들 있나요? 생각하실 동안 감독님 저희한테 혹시 주실 건 아니고요. 네.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감독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영화 속에서 늘 저는 이게 직업병이죠. 습관적으로 돈 대신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감사함을 표하는 건데 다 하나같이 마음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님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생각, 역시 이제 뭐 이 누구죠, 타이코가 처음 와가지고 밥 먹는데 계속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타이코가 여기서는 왜 밥을 다 같이 먹어야 돼요? 전 됐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또 끼니 때마다 같이 먹어야 돼? 난 싫어라고 한 건데, 나중에 뭐 나오든 체조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꼭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먹고 같이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이 마을 사람들 혹은 여기 이제 이유지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우리와 좀 다른 공동체 생활, 예, 그것을 모두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사쿠라님이 그 체조를 뭐 만든 거라고 나오잖아요. 처음엔 아마 혼자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추정해 본다면 해변에서 혼자 막 이렇게, 네. 제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메르스 체조. 예, 혼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지가 오고 또 하루
하루나가 오고 그 다음에 하루나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문화는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함께 해가는 문화라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유는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도 그런 공동체 문화에 대한 감독의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체조 이야기가 나와서 이 체조도 상당히 어떻게 안무 짜시는 분 누군지 따라해 보신 적 있나요? 막 그 음악이 계속 머리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빠바밤 빠바밤 자다가도 막 들릴 것 같고 약간 중독성 강한 음악에다가 막 따라하기도 막 좀 요상한 막 엉덩이를 흔들고 막 팔도 이렇게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 춤이나 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범상치 않은 체조를 하는데 또 이 몸짓에 관한 것도 또 감독님이 약간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게 카모메 식당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체조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 체조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저기 일본 그 무슨 그 가라데에서 무릎을 닫고 이렇게 전진한 그 무릎 걷기 뭐 그런 식으로 그 카모메 식당 영화에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가라데 뭐 관장인가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하라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안 하면 몸이 이상해 찌뿌둥해 그래서 난 이걸 매일 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유지도 그 메르스 체조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 말을 하죠. 하루라도 안 하면 하루가 되게 이상해 그래서 매일 한다고 그렇게 찌뿌둥하다. 똑같은 대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서두에 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 감독님의 인생관 혹은 삶의 방식 중에 건강이나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운동해야지 그러면 어디 쫓아가나요? 일단 등록을 하죠.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동호회 뭐 그래서 회비 내고 또 뭘 배워야 해 이렇게 하죠. 그런 운동은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몸의 움직임, 그것도 아마 휴식과 연관된 것 같아요. 아마 되게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것들 그 중에 몸의 움직임 나에게 꼭 맞는 내가 평생 해갈 수 있는 것 거기에 조금 더하면 이렇게 여럿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웃기긴 하지만 되게 사랑스러운 체조였던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유머 코드를 넣으셔서 메르시 체조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음식이라던가 사색이라던가 또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렇게 담으신 건 아닌가. 굉장히 건강한 삶에 관해서 사실 주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계신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이걸 또 잊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되뇌기도 하고 또 나도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건강한 음식 먹고 또 나만의 어떤 정체성과 사색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세워야 되겠다. 볼 때마다 이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또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어느새 보고 있으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막 노트북에 막 써야 될 거 있고 막 맨날 이런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 안에서 팥빙수를 먹고 저 재미있는 저 메르시 체조를 함께 바람과 그 온도와 햇볕을 느껴가면서 저 체조를 나의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몸짓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제주도에서 한번 메르시 체조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시면 하시죠. 감독님께서 늘 제주도에서 제주 얘기가 나와서 우리 여행이란 주제도 있었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여행에 깔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작은 여행인 것 같아요. 그 각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 보고 왔다 뜬금없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뭐가 왔다는 거지? 그랬는데 찾아올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올 사람들. 그것도 몇 날 몇 시에 다 모입시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여행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주에 사니까 그 자꾸 이러니까 타에코가 뭐 사색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고 하다가 여기 관광 이제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뭐 관광할 데 없어요 물어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 이런 관광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봤더니 제가 제주에 있으니까 제주에 이제 여행을 많이 오시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행의 목적이 뭐지? 왜 여행을 사람들이 떠나고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영화에서 나오는 여행과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가고 싶은가? 라고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 나오는 여행을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관광을 가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엔 시내에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시골 마을, 지금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이런 조그만 시골 어촌 마을이에요. 포구도 있고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저 영화의 장면처럼. 그곳에는 그 마을 사람 몇 분들 살아요. 그리고 거기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조그만 학교에 저희 아이들이 다녀요. 전교생이 60명에서 70명, 80명이 안 되는 걸로 한 학년이 한 반씩입니다. 예. 아마 여기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아주 어르신들 오래전에 그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뭐 그때는 이제 학교 가기도 힘드셨으니까 그 학교에 학생 수가 적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그렇게 모여서 그 한 학교가 그냥 한 동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아요. 근데 이 동네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관광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주에 온다면 우리 동네로 가야 돼. 사색하러. 근데 그분들에게 회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회관이 있고. 버라이어티 합니다, 거기. 그래서 여행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제 휴가철이니까 혹시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면 안경 같은 여행을 할 건가 혹은 정말 확실히 돈을 쓰고 오는 관광을 할 것인가. 그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요즘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 사진을 찍어서 나 어디 뭐 먹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 필름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바로 확인을 못 하니까 사진을 찍지만 내 마음에 추억을 가지고 오죠. 되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이제 조금 가라앉을 때쯤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추억을 해요. 그리고 사진첩에 꽂아놔요. 몇 년 뒤에 우연히 사진첩을 보고 그때 추억을 다시 떠올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날로그식의 그 여행, 그 다음에 추억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는 그때 아주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죠. 사진을 찍고 탁탁탁탁 오늘 끝. 네, 그리고 내가 올렸던 정보들은 하루만 지나도 과거가 돼서 저 뒤에 가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못 찾을 정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는 많은 정보들을 올리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여행은 추억은 없고 뭐 어떤 사진, 뭐 이미지만 남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여행 가실 때 안경과 같은 여행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외국도 다녀보고 좋은 관광지가 있는 소위 뭐 유물이나 유적지가 있는 뭐 유럽 뭐 이런 데를 가도 결국에는 제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있었던 뭐 호스트 주인,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면은 거기 이제 주인을 만나니까 그분과 있었던 일, 아니면 유적지에서 만났던 다른 커플들이라던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그 장소가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제주도 그런 의미가 생겼거든요. 제주 하면은 예전에는 바닷가에서 놀고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서핑이나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수영하고 뭐 이런 의미였었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서태수 감독님이나 그곳에 이제 계신 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가서 서 감독님이랑 막걸리나 한잔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저는 만만해서 어머 오해십니다.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서로 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 조합인 것 같고 연락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직업도 사실 모르잖아요. 아마 이럴지도 모르죠? 라고 그냥 대충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고 뭐 사쿠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팥빙수 만드는 아주머니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이제 약간 정신적 지주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나오코 감독님의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영화에도 보면 카모메 식당에서도 우연히 만나게 된 관계이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여행이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랑 가장 밀접하게 있는 가족보다도 어떨 때는 고민을 더 잘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해안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주시고 그걸로 좀 다시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봄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시 올 수 있는 그 관계되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기억에 남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해 있지 않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인간관계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지내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뭐 가령 지금 여기 서로 약속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 맞아. 우린 영화 동지인 거죠. 우리 내일 영화 보러 옵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오신 건 아니지. 물론 이제 뭐 이런 광고가 나가고 아니면 여기에 늘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친분에 의해서 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도 유사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공간에 같이 한 영화를 가지고 이 따분한 제주도에서 온 이상한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듣고 계시고, 그래서 뭐 그 배우님이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하고는 달리 이제 가족이 많이 해체되어 있잖아요. 예, 뭐 해체라는 표현이 조금 적할 수는 있지만 가족의 다른 모양? 예, 이라고 좀 모양이 이야기- 달라진 네. 가족, 이제 형태가 달라진 가족이죠. 근데 말씀대로 이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이 절대 등장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카모메 식당도 그렇고 그뭐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작품도 그렇고, 예. 그래서 왜 이럴까? 이분은 가족에 대한 뭐 좀 안 좋은 게 있나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가족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한 3가지 정도에 아주 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족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되게 소중하고 글쎄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영화이고요. 뭐 영화는 뭐 제가 왜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화는 너무 빠져 있는 건 맞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운동이에요. 이 감독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 또 그런 것을 계속 이제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독님은 좀 형태가 다른 가족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공간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밥도 같이 먹죠. 운동도 같이 하죠. 뭐 자전거도 같이 탈 때도 있고 낚시도 하죠. 뭐 방은 다르지만 잠도 같이 자요. 그럼 뭐랄까, 가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담백한 음식처럼 인간관계도 우리가 여태껏 살아왔던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약간의 거리, 조금의 거리 두기, 우리 코로나 시절에 많이 해왔던 사람 관계도 약간의 거리감이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우리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가족은 다 알아야 돼. 비밀이 없어야 돼.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도 솔직해져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솔직하지 않는 삶은 아니거든요. 굳이 또 완전히 솔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여기에서는. 필요도 없죠. 그렇죠. 예, 예.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각자가 원하는 사색을 하는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카모메 식당에서도 보면은 사실 우연히 만나게 된 그 관계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카모메 식당을 보고 감독님이 처음에 제주도에 가셔서 그 영화를 보고 우셨다는 얘기 좀 전해주세요. 운 건 아니고 울 뻔했었죠. 어떻게? 이게 슬픈 영화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제주로 처음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두 달을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아기가 이제 갓 돌 지나고 둘째가 뱃속에 있을 텐데 연년생이거든요. 그 가장이 할 일이 없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얘기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영화를 이제 DVD를 빌려서 보게 됐는데, 그 영화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에 대한 확신,
그 신념이 크지 않습니다. 카모메 식당에서 주먹밥을 여기 핀란드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지 왜 이거 주먹밥을 해? 일본식 주먹밥을 일본 음식을 왜 해? 거기서도 내실이 나오죠. 그리고 그럼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식이면 좀 근사한 음식을 하지 이 주먹밥을 누가 먹겠어? 라고 질문하거든요. 여기 빙수도 뭐 얼음 이만큼 갈고 팥 조금 넣고 그 뭐지 달달한 거 그거 뭐가 맛있다고요? 그럼 뭐 망고도 특별한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매실장아찌 뭐 아는 맛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젠가는 이 맛을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확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런데 나는 곧 일어설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정체되는 시간, 차가 늘 달릴 수는 없잖아요. 잠깐 신호 대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확신을 가지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갑자기 짠해진다. 뭐 잘 된 거니까. 그래서 카모메 식당은 그 시절에 만난 영화라서 그런 저한테 좀 이렇게 좋은 인상을 줬고 안경은 이제 제주살이 12년 정도 됐거든요. 네, 12년 만에 다시 이제 안경이라는 작품을 보고 지금 나의 제주 생활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영화는 언제쯤 영화인데? 2007년 정도에 개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극장에서를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때 개봉이 되었었나요? 개봉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07년 정도면 2010년 아마 그 디지털 디톡스라는 용어가 생기고 막 그런 말들이 좀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디지털 기기가 인간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뭐 전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조금 우리 멀리하자 뭐 이런 운동도 좀 캠페인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건 감독님 되게 오랫동안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인구보다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맞는 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요즘 여름이니까 그리고 나이도 있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긴 하고. 젊은 애들 먹방, 뭐 세계 여행, 테마 여행, 뭐 계속 TV에 틀면 유튜브에도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감은 여기 유림극장에 보름을 와요. 프로 바뀔 때마다 오고. 그런데 극장에 그 옛날에 보던 그 배우들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약간의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약간 좀 이상한데도 그 영화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 자체를 좋아하셔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쯤 끌려오다시피 해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전혀 없는데 맨날 그 총싸움하고 뭐 그런 것만 그 사람 눈에는 들어와요. 그런 과격한 영화만 어떤 사랑하시는구나. 정서적인 영화나 뭐 멜로디 같은 거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약간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도 오전에 왔다 가셨어요. 무슨 이상한 영화 봤는데 제가 2회째 끝나면 같이 가자. 그럼 3회째 내가 이걸 보고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 막무가내요. 오전에 갔다 와서 들어와서 딱 점심 드리고 제가 바로 왔어요. 여기. 왜? 이 안경이란 제목이 안경인데 뭔가 그 줄거리를 약간 읽어봤어요. 제가 무인도 같은 데 가서 그 하는 이런데 요즘 굉장히 고민에 쌓여서 나도 어딘가로 가고 싶고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런 우리 지금 TV에서 많이 지금 많이 사실은 지쳐 있어요. 그런 어떤 뭐
세계 여행 가고 젊은 애들 먹방 뭐 이런 데 지쳐 있는데 너무 신선했어요. 나 이거를 봄으로써 내가 힐링이 되고 여행을 안 가도 좋다. 그러면서 내가 영감이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돌아서서 극장을 나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 이런 그 모임이 있다는 걸 제가 한두 번 참석한 지 저기 있어요. 다른 배우 다른 감독님한테도 네.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한 거 있는데 오늘 가서 좀 일이 바쁘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했는데 이 영화는 너무 특색 있다. 너무 힐링된다 하고 나갔는데 아니다. 다른 사람 의견도 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영화의 그 감동이 어땠는지 하고 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신선하고 어쩌면 종교에 가까운 불교에 우리 그 가잖아요. 저 뭐 배우들이나 이런 거 불교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며칠 2박 3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템플스테이 체험하는 거. 예, 어떤 그런 거에도 비유할 수 없는 그 적막함. 그 정도나. 네. 그 나이가 들면 더더구나 그 어떤 적막한 데 대한 그 깊은 그게 오거든요. 마음속에. 그거를 굉장히 동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감독이길래 저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길래 저런 거를 저렇게 아주 정말 강량한 그거에 쓸쓸함 그 짐을 들고 가면서 그 지쳐있는 모습에서 그런 걸 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난 이 영화를 오늘 안 봤으면 너무 뭐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잘 봤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드릴게요. 역시 미림극장. 대단한 극장이었어. 지금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저는 모임 같은 거 안 하고 예. 제가 이제 예. 그 영감님 케어하는 데 바빠가지고 예. 하는 일도 있고 그냥 가셨는데 오늘은 할아버지만 여기 보름을 오셔요. 바뀔 때마다. 근데 이제 멜로나 뭐 이런 건 안 오시고 그죠. 계속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자리는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번 참석은 하셨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처럼? 아니 한번 감상은 했지 어떤 영화인지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일본 이렇게 같이 지금 영화. 사모님께서 거기다 질문하고 질문도 하시고 예, 하셨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영화에서 그 체조한 거 있잖아요. 네네. 같이 지금 체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깊이 빠져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독님 제주도 가셨다 하길래 간지 얼마나 됐나 그것도 궁금했고 가수의 그 지금 갈 때 고민이 엄청 했을 거예요. 내 아이 말도 못하죠. 뭐 교육이라든지 또 부인의 호응이라든지 네. 등등 그 문제 아우라가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눈물 나려고 그러네. 지금 그런데 가수의 12년 동안에 지나간 그 세월에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리세요? 잘 갔다. 잘 예. 갔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그 생이 마감할 때까지 제주에 살 수 있는 물론 중간에 바뀌겠지만은 지금 그런 마음 계세요? 네, 지금 마음은 제주에 묻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곳에서 또 감독님이 그 제주 혼띠 독립영화제라고 매년 영화를 개최하셔서 오히려 이제 육지에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하시죠. 그쪽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제주가 좋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물론 처음에 제주가 마냥 좋아서 간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주에 지내다 보니 제주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하려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나중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때 도서관에 있었고 되게 많은 사색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다고 매일 도서관에만 있진 않았고 일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일하잖아요. 그런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을 쓰는 일들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저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계속 설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일, 그 중에 영화제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계획해서 지금 이제 횟수로 한 7년째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지, 민박집 주인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주 하면 감독님을 떠올리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고. 서울이나 이 대도시에 사는 젊은이들 뭐 젊거나 늙거나 가고 싶어도 지금 일상생활에 쫓기고 앞만 보고 향해서 달려가니까 네. 도저히 내가 그 갈망하는 그거를 못하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었다는 감독님의 그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만들어주셔서. 갑자기 저는 그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지금 다들 너무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밀어내요. 계속 벼랑으로 밀어냅니다. 자, 그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밀어내야 우리는 계속 이 어떤 그것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우리 젊은,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후배인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고 벼랑 끝에 다 서 있. 그리고 어떤 사건이 하나 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네. 난 그게 너무 큰 문제라고. 그래서 이 영화는 말씀하신 그런 휴식, 사색 이런 것들을 권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되게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님도 말씀하시기에 그 사장님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수반하시느라고 조금의 시간을 못 내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보는 이 시간이 사모님께는 여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면 예, 짧은 여행이라도 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 벼랑 끝에 서 계신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짐을 좀 버리는 여기 주인공처럼 그 무거운 짐가방을 내가 소중한데 내가 이때까지 저 힘든 짐가방을 지금까지 끌고 왔었잖아요. 잠깐 놔도 돼요. 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렇게 관객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너무 짜릿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영화가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가끔씩 이렇게 일상을 지내다 보면 생각들이 머리에 너무 많아서 강제로 제가 이제 좀 퓨즈를 내리는 것처럼 이 영화만 딱 틀어놓고 불을 다 끄고 그냥 이 영화만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진짜 같이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그 부분을 사랑하는데 같은 부분을 사랑하는 관객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또 굉장히 그 마약보다도 약간 강렬한 순간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이 영화 이 마지막 주제가 안경인데 네. 등장인물이 다 안경을 쓰고 있죠, 그죠? 안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각자가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장면에서 안경이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데 처음에 이 타에코가 이 섬에 왔을 때 같으면 아마 잠깐 차 세워 나 안경 떨어졌어 저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다니네. 저 주워야 돼. 네. 내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영화 끝에는 날아간 것에 대해서 되게 쿨하게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해서 안경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냈다기보다는 남겨둔 거죠 섬에. 또 재밌게 다시 낚시로 보관을 하는 장면을 영화스럽게 낚시로 건져올려. 그 안경이 뭐 넣어주셨어요. 그 안경인지 모르지만 예. 올 수밖에 없게. 예. 그래서
그 우리 삶에서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그 캐리어 가방일 수도 있고 안경일 수도 있겠죠. 그게 잠깐 이렇게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쩌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면 더 다가가게 되거든요. 왜? 더 잘 보이려고. 네, 저도 안경을 이렇게 썼다 안 썼다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여러분들 약간 흐릿하게 보여요. 저는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경 쓰는 게 더 불편해가지고 안 쓰고 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우리 손에 잠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용기.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저 자전거 있잖아요. 지금 분들이 저 아줌마 나이 든 아줌마 자전거를 타봤어? 네, 사쿠라의 자전거. 예. 난 그게 그 자전거를 탄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 해봤어?라고 질문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사쿠라의 예, 자전거를 저 탔다고. 자전거를 탄 데 대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글쎄요, 그러게요. 그 자전거 뒤에 앉아 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질투를 해요. 특히 그 하루나 그 젊은 예. 선생님 여자 네. 그분이 그렇게 예. 질투를 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근데 그 타이코가 무거운 짐가방을 두고 자기 몸만 실을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전거가 겁나 빨리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전거잖아요. 예. 해질녘에 시작했는데 쭉 몇 장면 지나가면서 밤이 되잖아요. 그만큼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이 즐거움, 이 편안함 그런 걸 이렇게 못 해봤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 느린 자전거와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저 짐 때문에 못 타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사쿠라 씨가 어떻게 올 줄 알고 자전거를 타고 마중을 나가잖아요. 그 이신전심이 통하기도 했고 마지막에 짐을 버리게 하는 그 순간까지 사쿠라가 이 타이코에게 적극적으로 사색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그러니까 저는 저 안경을 벗겨지면서 또 하나의 다른 자신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삶에 있어서 이 안경 하나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감독님께서는 이게 삶의 무게가 아닌가 이 삶의 무게를 이렇게 덜어내는 것이 아닌가 캐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공감이 좀 많이 가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뭐 대충 5가지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느끼는 게 다 똑같다고 관객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제주에 사시는 아주 밀접한 뭔가 관계에 있는 듯한 감독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시간이 너무 뿌듯하고 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네, 뭐 오랜만에 제 영화가 아닌 다른 분의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말로 저희 잡담을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가 여러분들 삶에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휴식을 제공하는 이 공간, 그 어디죠? 여기 영화에 나오는 아니 영화에서는
펜션 이름 하마다. 하마다. 그러니까 인천의 하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보시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휴식과 사색과 관계. 같이 체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의 제조? 예. 그래서 이 미림극장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면 좋겠고, 뭐 혹시라도 다음에 제가 또 저희 영화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